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추가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이고 가장 높은 수위의 응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해서는 장난감 수준이었다며 낮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틀 연속 침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이 추가 공세에 나설 경우 전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case the Israeli regime embarks on adventurism again and takes action against the interests of Iran, the next response from us will be immediate and at a maximum level.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선 드론도 아닌 장난감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이틀 연속 침묵했습니다. I know you all will certainly ask me about it, that we do not have any comment on the reports at this time. 친이란계 무장단체가 주둔한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이날 폭격에 대해서도 미국은 즉각 미국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involved in any offensive operations. What we're focused on, what the G7 is focused on, and again it's reflected in our statement and in our conversation, is our work to de-escalate tensions. 이번 공습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중동의 긴장은 언제든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역에서 승강장 바닥에 눕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 안에 들어가려던 장애인 활동가 2명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승강장. 하나둘씩 가방을 벗고 들어 눕습니다. 손팻말을 든 채 장애인도 시민답게 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한성대 입구역에서 진행된 승강장 바닥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 시위 모습입니다. 전장현 등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어제부터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외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는 역내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즉시 불법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역사로 들어가려 시도하던 전장현 활동가 2명은 집회시위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해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장애인 활동가 2명이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해화경찰서 앞에서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1년 이내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통과시키고 서울시 공공일자리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장현은 2021년부터 이어온 출근길 탑승 선전전 대신 다이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길가에서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날카로운 흉기를 허공에 휘두릅니다. 아래로 여러 번 내리 찍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찌를 것처럼 반복해 휘두릅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막 빠르게 폭식 연습을 하길래 그냥 눈에 띄니까 좀 몇 명 같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에게 안전에 주의해달란 공지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주변 수색 같은 거 하다가 검거를 했어요. 우리는 그거 좀 조사한 다음에 얘를 그냥 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보낸 거예요.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까만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계속 뿌려보지만 불을 끄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6분 서울 성북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생 숫자를 대학별로 늘어난 정원의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예정대로 닷새 뒤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가 오늘 오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증원 규모를 적게는 1,000명까지 줄일 수 있게 한 뒤에 열린 첫 회의인데 의료계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이고요. 발표로 이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즉 원칙에 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00명 줄였다고 해서 너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의료계를 되게 배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과 집단 휴학으로 유급할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 대다수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대학병원 교수도 의료 현장을 떠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원점 재검토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해야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의료체계가 회복될 수 있기에 직을 건 저항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고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와야지 우리나라 의료가 유지가 돼요. 저희들은 정말 절박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JTBC 황예린입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을 예고했지만 아직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물망에 오르내리는 이름들만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에서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또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있은 뒤에 인선이 이루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페이스북에 비서실장과 총리를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패배 수습책을 조언한 건데 여당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하고 당 정이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통령의 최측근부터 수도권과 호남 출신 여권 인사, 심지어 야권의 친문재인계 인사들까지 후보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비서실장은 이르면 내일 인선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총리 인선까지 포함해 다음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선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총리 후보 관련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만남의 날짜와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대통령실은 회동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 가운데 30% 정도만 처리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또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했는지보다 어떤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6월 1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던 모습입니다. 의안 번호 210001. 이 번호를 받기 위해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이 의원가 앞을 지켰다고 하죠. 24시간씩 줄을 선 건 아니었고요. 맨 먼저 4박 5일 전에 가서 맨 먼저 찜을 해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요. 그런데 이 법안 아직 상임위도 통과 못했습니다.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이번 국회만이 아닙니다. 1호 법안 타이틀 경쟁 치열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치고 1등을 차지하셨는데 보좌진에서 먼저 제의했을 때 저도 망설였습니다. 이게 너무 보여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보좌진들이 불친번까지 섰지만 간발의 차이로 1등을 놓치기도 했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좌진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2호 법안으로 이렇게 접수된 1, 2호 법안 18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폐기됐습니다. 반짝 주목은 받지만 얼마 못 가 잊히고 맙니다. 각 당이 내놓은 1호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금일 6월 1일에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8가지 법안을 내놨는데 절반만 대안을 반영해 처리했고 4건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상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법안 3개를 내놨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26,700여 건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인데요. 이 중 처리한 건 9,600여 건으로 36%에 불과합니다. 역대 가장 낮은 처리율입니다. 나머지 17,100여 건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폐기됩니다. 저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놓은 법안들인데 대부분 제대로 심사 한 번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단순히 단어나 숫자만 바꾸는 법안이나 쪼개기 발의도 빈번한데요. 같은 날 발의된 10개 법안인데 산업 관계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각 법안에 말, 김치, 양장, 산림, 휴양만 바꿔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베껴내는 꼼수 법안도 넘쳐납니다. 그래놓고선 지역구 주민들에겐 실적이라며 홍보하고 총선 공천 때 의정활동평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허술한 법안을 잘 골라내는 일도 필요해 보이죠. 총선이 끝나고 모든 관심은 22대 국회에 쏠리고 있지만 아직은 엄연히 21대 국회의 시간입니다. 통상 여야는 총선이 끝난 뒤 마지막 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처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른바 법안 땡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큰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회의에만 올리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 자체를 협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1대 국회의원들은 5월 29일까지 세비, 활동비 다 받습니다. 낙선했다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거나 또 당선됐다고 기쁨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겠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늘 같은 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교실에서 최연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녹슨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진도항 기업관입니다. 주차장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차들로 다 이렇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고 바닷바람에 빛이 바랜 깃발과 현수막도 갈아줍니다. 하나의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 지금 우리들은 기업 공간을 하나 좀 마련해 주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다 돌아오지 못한 도원이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지성 씨는 그런 도원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교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250명의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11분의 스님들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도원이 반 달력엔 수학여행을 기다리며 아이들이 그렸던 낙서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이 공간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딸에겐 아직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아마 죄인일 것 같아요.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는 지난해 7월부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였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장소지만 더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활동가들이 지키던 부스도 이제 휴일에만 열립니다. 공간이 줄고 시간이 줄고 사람이 줄면서 약해질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단 말이죠.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너머에는 분노 이런 게 있죠.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의회 앞으로 옮겨간 기업과는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힘이 돼준 건 정부도 국회도 아닌 살아남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해요. 저보다 더 많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공간을 이렇게 10년 동안 지킨 사람들은 이곳이 곧 일상이 됐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우정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연예계 최고의 단짝으로 알려진 분이시죠. 개그맨 김경식, 이동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 두 분이 문자를 나누신다고 하던데 혹시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나누셨나요? 네, 주고받았어요. 제가 문자를 오늘도 먼저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먼저 했고, 네. 근데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가끔 뭐 사랑해라는 문자도 하고. 맞아요. 사랑한다고 두 분이 서로 하신 거 보고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게 현실 같지가 않아요. 네. 만나서 말씀으로 하시진 않으시죠? 아니 해요. 말씀으로 그것도 하죠. 네. 정말 지그시 바라보면서 해요. 어머. 네, 오늘 같은 문자는 이거네요. 또 이 동우가 먼저 문자가 왔네요. 네. 답답하고 무서운 뉴스가 아니라 따뜻한 뉴스의 주인공이 된 우리를 격려해 부끄러워 말고 차분하게 미소 짓자고 하하하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이제 굿모닝 동우 오늘도 햇살이 좋으네. 어제 피곤했지? 뭐 세상 살다 보니 뉴스룸에 다 나오네. 뭐 이렇게 뭐 가볍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는 저희 뉴스룸이었네요. 네네네네. 네, 역사적인 날이죠. 그럼요. 저희로서는 장애인의 날에 친구랑 같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비장하지 않게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 유퀴즈 나오고 나서 혹시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뭐 팬분들이나 어떤 반응들이 좀 있던가요? 느끼시기에? 경식이가 천사가 돼버렸죠. 부담이 많이 돼요. 사실은 천사 아니거든요. 예. 이게 칭찬받을 일이야, 동우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막 웃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게 이뻐 보였나 봐.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시니까 더 그 깊이가 남다르다. 또 왜 그러세요? 무게를 하나 더 올려드렸습니다. 참. 동우 씨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2010년에 실명 판정을 받으신 걸 알려져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뒤로 사랑을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는 제 눈에 들어오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해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은 어떻게 메이크업이 됐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말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게 되니까 그거를 못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호흡과 말소리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사실 입체적으로 좀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온정이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래저래 사랑을 좀 많이 보면서 산다. 그런 고백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걸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나누시는 분이 이제 김경식 씨 아닐까 싶은데.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사 아닙니다. 내려줘서 고맙다. 그 경식 씨 입장에서는 내가 친구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서 건네는 위로나 말 한마디가 혹시나 좀 친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이 빠지거나 조금 아프게 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해야지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제가 동물을 케어하고 내가 보살펴 주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살고 싶어서 동물을 먼저 찾아갔어요. 예. 그게 사실 고백하건대 저 마음 안에도 제가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어떤 솔루션이나 답을 주지 않더라도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고통에서 좀 헤어날 수가 있었고 또 그 공감과 또 이 위로로 제가 또 밝게 살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제 고민을 잘 받아주는 동우가 지금도 계속 고맙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살려준 장본인이죠. 두 분 모습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장애가 있는 14년 정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데 동우 씨께서는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꼈던 점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갈 길은 정말 멀어요. 뼈 아픈 얘기지만 눈물 나게 힘듭니다. 또 같은 부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은 네. 예, 내 주변에 우리 경식이뿐만이 아니고 좋은 친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선배들 후배들하고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비장하지 않게 제가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동우 씨가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겪고 있을 다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 그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다고 고백하는 거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한 외침들에 불편해할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고 이유는 경식이 같은 멋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외쳐보고 나 필요하니까 누군들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하면 예, 정말 많이들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모든 거 안 돼요. 네.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맞아요. 예. 그걸 또 두 분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삶으로. 네. 끝으로 네. 두 분이 함께 앞으로 더 하고 싶다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을까요? 뭐 매번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같이 라디오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왜 라디오냐 하면요. 네. 동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둘이 제일 호흡이 잘 맞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솔루션, 이제 치료, 힐링을 음악과 함께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전 사실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는데 경식이랑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거, 해볼 만한 것들 참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진짜 기회가 되면 다 해보고 싶어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꼭 둘이 같이 하고 싶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JTBC는 라디오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라 동우야.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약속이 다르네. 저희도 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언젠가 네. 빠른 시일 안에 두 분이 함께 진행하는 라디오를 꼭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언젠간 되겠죠. 네, 곧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을 주는 우리 두 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김경식 씨, 이동우 씨,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남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는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